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영광, 시청자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이삭방송 10월 첫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ICS 이택동 동문 소식입니다. 편지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졸업한 이택동입니다. 졸업 후 무엇을 할까 생각하던 중 3월부터 시작되는 독수리 제자훈련학교 BEDTS에 들어갔습니다. 목사 안수는 천천히 받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주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참여한 BDTS의 꽃은 9박 10일간의 전도여행입니다. 팀원 8명이 10일 동안 집을 떠나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세계의 교회를 찾아가 전도하고 썸과 드라마로 예배를 섬기며 담임 목사님과 축복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교회에서 3일간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협력과 신뢰로 팀원들이 하나 될 때 그림의 조각이 완성되는 것처럼 쉽게 사역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 노숙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늘 그리고 가까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하나님 음성이 두렵지 않으며 오직 순종함으로 따라가려 합니다. 자기의 음성을 내려놓고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인 문경주 동문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다양한 문화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월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운영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물론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민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화합과 영적인 교제를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나 진행했는데 5월의 무주 리조트 힐링 캠프는 1박 2일의 리트윗 프로그램으로 7월의 강진 여행은 영락문학관과 청자 도요지를 둘러보는 문화예술 투어로 10월의 순천 여행은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방문한 미션 트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 작지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민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역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에 개최된 제2회 기쁘고 즐거운 음악회에는 80여 명이 참석해 통기타, 타악기, 워십 댄싱, 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 음악 축제를 즐겼습니다. 8월에는 대한민국 웃음 박사로 유명한 남부대학교 김영식 교수를 초청해 웃음으로 소통하라는 비전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파워풀한 찬양, 삶의 도전을 주는 말씀, 매일 큐티,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 문화사역 전도 등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고 있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회학과 3학년 박미와 원우가 보내온 영상 소식입니다. 박미와 원우는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산하기관인 남광아동복지원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남광아동복지원은 1946년 해방 후 거리의 불황화,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하여 설립된 육아원으로 지금은 고아와 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로서 내년 2016년도에 설립 7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 남광아동복지원은 50여 명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곳이며 아동들의 생기로 바쁘고 활기찬 현장입니다. 아동시설은 예전에 비해 전쟁 고아와 같은 순수 고아의 수는 적지만 늘어나는 가정 해체로 인해 맡겨진 아동과 미혼모 아동, 유기 아동 등 다양한 사정과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아동들이 영아부터 대학생까지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박미와 원우는 20대 시절부터 고교 교사와 디자이너 등 여러 일을 오랜 기간 해오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7세에 하나님의 인도로 사회복지사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의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주로 아동들을 돌보고 싶어 상주 근무했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의 아동시설에 대한 정책 변화로 인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자립교육 및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동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퇴소 후에 힘겨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자원 연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퇴소 후의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해 자신감 있는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갈등이 큽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되기 쉬우며 일상생활에서 소극적, 비협조적,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기 쉬운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문제와 의식주에 대한 해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경제교육 실습이 선행되어 경제관념에 대한 자립 능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난광아동복지원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전면 실시에 보조를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던 바 2011년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담당관실에 공모전에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박미화 원우는 신대원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정한 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보여주시고 펼쳐주실 줄로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학업과 직장일, 위탁아동 육아 등 여러 가지 일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오늘까지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미화 원우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미화 원우입니다. 저는 목회학과 3학년이고요. 부산에 있는 영안 침례교회예요. 여기는 저희 교회 카페고 지금 여기 총괄하고 계시는 수사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매년 설거지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손발 맞춰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샬롬. 다음은 이상연합회 목사 안수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월까지 이상연합회 제6회 목사 안수식 및 선교사 파송식이 경기도 광명시 한동에 위치한 참 좋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RCS 출신들을 비롯한 10명의 목사 안수자들과 2명의 선교사 파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첫 발을 내딛는 안수자들을 위해 많은 참여로 축하와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 영광, 시청자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RCS의 자랑, 이삭방송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